안녕하세요. 무시코드입니다. 이번에 개봉한 왕과 사는 남자 보셨나요? 천만 관객이 극장에서 눈물을 쏟아냈어요. SNS에는 평생 본 영화 중 가장 슬퍼했다는 후기가 넘쳐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는 정말 단종을 위해 운 걸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 운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천만 관객이 극장을 찾은 진짜 이유를 심리학으로 완전히 해부해드립니다. 영화를 보고 왔다면 이 영상 보고 나서 소름 돋을 거예요. 아직 안 보셨다면 이 영상이 티켓 예매 버튼을 누르게 만들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3가지 이유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당신이 왜 그렇게 눈물을 흘렸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고 싶어서예요. 두 번째, 이 영화가 건드린 당신 뇌 속 어떤 부분이 지금도 당신을 괴롭히고 있을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천만 관객이 선택한 이 영화 속에 숨겨진 생존 코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영화 리뷰가 아니라 당신 인생의 리뷰예요. 그럼 시작할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당신이 극장에서 흘린 눈물의 진짜 주인공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무의식 코드를 계속 읽어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1단계는요, 당신은 단종 때문에 운 게 아닙니다입니다. 극장불이 꺼지고 스크린에 어린 왕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뭔가 가슴이 먹먹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영화가 끝날 때쯤엔 이미 당신 손에 휴지가 한 뭉치 쥐어져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말이죠,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단종을 개인적으로 아나요? 역사책에서 한두 줄 본 게 전부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요? 왜 남의 이야기인데 내 이야기처럼 눈물이 날까요? 여기 진짜 비밀이 숨어 있어요. 하버드 심리학과에서 30년간 연구한 애착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이론에 따르면요, 인간의 뇌는 특정한 상황을 보면 자동으로 과거의 감정을 끄집어낸다고 해요. 영화 속 단종을 보세요. 생후 하루 만에 엄마가 죽었어요. 아빠는 일찍 세상을 떠났죠. 할아버지 세종만 유일한 버팀목이었는데 그마저 떠나버렸어요. 12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진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숙부한테 왕위를 빼앗기고 결국 외딴 곳으로 쫓겨났죠. 이게 뭐냐고요? 이건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에요. 바로 버림받음이거든요. UCLA 뇌과학 연구소에서 실험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당신은 혼자예요, 아무도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라는 말을 들려줬더니요, 뇌의 어느 부분이 활성화됐을까요? 놀랍게도 신체적 고통을 느끼는 부위가 불이 켜진 거예요. 전대상피질이라는 부분인데요, 여기는 당신이 칼에 베이거나 뜨거운 물에 데었을 때 반응하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버림받는다는 느낌은 실제로 몸이 아픈 것과 똑같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영화관으로 돌아가 볼까요? 스크린 속 단종은 모든 걸 잃었어요. 엄마도, 아빠도, 왕관도, 심지어 자기 이름도 빼앗겼죠. 당신의 뇌는 이 장면을 보면서 뭘 했을까요? 당신 인생에서 당신이 버림받았던 순간을 꺼내온 거예요. 혹시 어렸을 때 부모님이 싸우는 소리를 들으며 방 안에서 혼자 떨었던 기억 있나요?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 끼지 못하고 혼자 급식을 먹었던 날은요?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에 나만 빠졌을 때, 단체 채팅방에서 나만 대화가 안 통할 때 느꼈던 그 씁쓸함은요? 연인이 차갑게 돌아서던 그 순간,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꼈던 그 밤은요? 당신은 지금 단종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 과거에 버림받은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MIT 감정심리학 연구팀이 발견한 게 있어요. 사람들은 타인의 슬픔을 볼 때 그 슬픔이 자기 과거와 비슷하면 거울 뉴런이 작동한다고 해요. 거울 뉴런이 뭐냐고요? 상대방의 감정을 내 감정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뇌 속 신경세포예요. 그래서 단종이 슬프면 당신도 슬픈 거예요. 단종이 무력하면 당신도 무력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000만 명이 극장을 찾았다는 건요, 이 사회에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에요. 2026년 3월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직장에서, 가족 안에서조차 나는 혼자구나라고 느끼고 있어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1000만 명이 똑같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극장은 그냥 영화를 보는 곳이 아니었어요.
거기는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우는 집단 치유의 공간이었던 거예요. 스탠퍼드 심리학과 교수 제임슨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혼자 울 때보다 함께 울 때 더 큰 치유를 경험한다. 왜냐하면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라는 안도감이 뇌의 편도체를 진정시키기 때문이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혹시 영화 보고 나서 이상하게 마음이 좀 가벼워지지 않았나요? 그건 당신이 단종을 위로한 게 아니에요. 당신 안에 어린 나를, 버림받은 나를 처음으로 꺼내서 쓰다듬어 준 거예요. 그리고 극장에 함께 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과 동시에 울면서요. 야,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우리 모두 이런 상처가 있었구나. 라는 걸 확인한 거죠. 이게 바로 1단계의 핵심입니다. 당신은 단종을 운 게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을 울었어요. 자, 1단계에서 우리가 발견한 게 뭐였죠? 당신이 운 건 단종이 아니라 버림받은 나였다는 거요. 그럼 이제 2단계에서는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천만 관객이 극장에 간 이유가 하나 더 있거든요. 바로 관계예요. 영화 제목을 다시 한번 볼까요? 왕과 사는 남자. 왕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관계 이야기예요. 단종과 엄흥도, 이 두 남자의 관계 말이에요.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심리학이 나와요. 옥스퍼드 대학교 인류학과에서 30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인간이 가장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 돈 많을 때? 아니에요. 성공했을 때? 그것도 아니에요. 정답은요.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였어요. 조건 없이요. 이게 핵심이에요. 영화 속에서 엄흥도는 단종을 뭐라고 불렀나요? 마마가 아니에요. 도련님이에요. 왕이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사람으로 대했죠. 단종이 왕관을 쓰고 있을 때는 모두가 무릎 꿇으셨어요. 하지만 그건 왕한테 절한 거지 홍위라는 소년한테 절한 게 아니었어요. 권력이 사라지자 신하들은 하나둘 등을 돌렸죠. 숙부 수양대군조차 칼을 들이댔고요. 근데 엄흥도는 달랐어요. 왕이든 유배된 죄인이든 상관없었어요. 그냥 이 사람 자체를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지금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 있나요? 당신이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망했을 때도 옆에 있어줄 사람 말이에요. 당신이 돈 벌 때가 아니라 빈털터리가 됐을 때도 연락하는 사람이요. 당신이 웃을 때가 아니라 울고 있을 때 찾아와주는 사람이요. 솔직히 말해봐요. 몇 명이나 되나요? 하버드 의대에서 75년 동안 794명을 추적한 성인 발달 연구라는 게 있어요. 연구 결과가 뭐였을까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단 하나다. 질 좋은 관계를 몇 개나 가지고 있느냐. 질 좋은 관계요. SNS 친구 5,000명이 아니에요. 명함 몇백 장이 아니고요. 진짜 나를 아는 사람, 진짜 내 편인 사람, 그 숫자예요. 2026년 3월,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볼까요? 우리는 역사상 가장 연결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카톡, 인스타, 페북, 온갖 메신저가 있죠. 근데 동시에 가장 외로운 시대이기도 해요. 왜냐고요? 모든 관계에 조건이 붙어 있거든요. 직장 상사는 당신이 성과를 낼 때만 칭찬해요. 친구들은 당신이 재밌을 때만 연락하죠. 연인조차 당신이 매력적일 때만 사랑한다고 말해요. 당신이 쓸모가 있을 때만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럼 쓸모 없어지면요? 전화는 안 와요. 메시지는 일십이에요. 약속은 자꾸 미뤄지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영화 속 엄흥도가 그렇게 빛났던 거예요. 단종이 왕일 때도 아무것도 아닐 때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똑같이 옆에 있었으니까요. MIT 뇌과학연구소에서 발견한 게 있어요. 사람의 뇌는요, 조건부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조건부 사랑을 받을 때는 뇌에 보상 회로가 켜져요. 도파민이 나오죠. 기분은 좋은데 불안해요. 이 조건이 사라지면 어쩌지? 근데 무조건적 사랑을 받을 때는요, 뇌에 안정 회로가 켜져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옥시토신이 뭐냐고요? 엄마가 아기를 안을 때 나오는 바로 그 호르몬이에요. 나는 안전하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라는 신호를 뇌 전체에 보내주죠. 영화를 보면서 왜 당신 가슴이 그렇게 따뜻해졌을까요? 엄흥도와 단종의 관계를 보면서 당신 뇌의 옥시토신 회로가 잠깐이나마 켜진 거예요. 아, 이런 관계도 가능하구나.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구나. 근데 동시에 슬펐던 이유는요.
당신 현실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걸 뇌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스크린 속에서는 가능한데 스크린 밖 내 삶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영화 속에서 단종은 엄흥도한테 뭘 줬나요? 아무것도 안 줬어요. 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왕관도 빼앗겼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엄흥도는 남았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고요? 진짜 관계는 교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줘야 해가 아니에요. 그냥 존재 자체로 충분한 거예요.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과 브라운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가장 갈망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괜찮다는 확신이다. 지금 당신은 얼마나 많은 가면을 쓰고 살고 있나요? 직장에서는 유능한 척, 친구 앞에서는 괜찮은 척, SNS에서는 행복한 척. 진짜 나를 보여주면 떠날 것 같아서요. 약한 모습을 보이면 무시당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계속 연기하며 사는 거죠. 지치도록요. 영화 속 단종은 달랐어요. 더 이상 왕인 척할 필요가 없었어요. 강한 척할 이유도 없었죠. 그냥 15살 소년이었어요. 무서워하고 외로워하고 때로는 웃고 싶은 그냥 아이였던 거예요. 그리고 엄흥도는 바로 그 가면 없는 모습을 받아줬어요. 천만 관객이 극장을 찾은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모두 가면을 벗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나를 봐줄 사람 없나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괜찮다고 말해줄 사람 없나요? 극장 어둠 속에서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는 잠깐이나마 그 환상을 꿈꿨던 거예요. 이게 바로 2단계의 핵심입니다. 당신이 본 건 단종과 엄흥도의 우정이 아니에요. 당신이 본 건 당신이 평생 갈망해온 조건 없는 관계의 모습이었어요. 자,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 기억나시죠? 단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순간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에서 가장 많이 울었어요. 왜일까요? 그냥 슬프고 비극적이어서? 아니에요. 여기에 인간 심리의 가장 깊은 욕망이 숨어 있거든요.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실험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상황을 보여줬어요. 첫 번째, 억지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 두 번째, 스스로 마지막을 선택하는 사람. 어떤 게 더 비극적이었을까요? 당연히 둘 다 비극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두 번째 상황을 보며 눈물을 더 많이 흘렸어요. 왜냐고요? 두 번째 사람은 마지막 순간 주인공이었거든요. 단종을 다시 볼까요? 왕위를 빼앗겼어요. 이름도 빼앗겼죠. 자유도, 미래도 모든 게 사라졌어요. 심지어 어떻게 죽을지조차 남이 정하려고 했어요. 근데 단종은 마지막 순간 딱 하나를 되찾았어요. 바로 선택권이에요. 내 죽음만큼은 내가 정한다. 이 한 문장이 왜 이렇게 강력할까요? MIT 뇌과학 연구팀이 발견한 게 있어요. 인간의 뇌는요, 통제감을 잃으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실험용 쥐 2마리를 봤어요. 둘 다 똑같이 전기 충격을 받아요. 근데 한 마리는 버튼을 누르면 충격을 멈출 수 있었고, 다른 한 마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결과가 뭐였을까요? 두 번째 쥐는 우울증에 걸렸어요. 첫 번째 쥐는요, 멀쩡했어요. 차이가 뭐였냐고요? 통제권이에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느낌 하나가 생존과 죽음을 갈랐던 거예요. 2026년 지금 당신 삶을 한번 봐요. 얼마나 많은 걸 스스로 정할 수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회사가 정했어요. 점심 메뉴. 같이 먹는 사람 눈치 봐야죠. 퇴근 시간? 상사 눈치예요. 주말 약속? 가족이 정해놓았어요. 심지어 결혼, 출산, 노후까지 사회가 시간표를 짜놨어요. 언제까지 결혼 안 할 거야? 애는 언제 낳을 건데? 노후 준비는 하고 있어? 당신 인생인데 남들이 정해놓은 각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UCLA 심리학 연구소에서 직장인 2,000명을 조사했어요. 당신은 지난 일주일 동안 진짜 내가 원해서 한 일이 몇 개나 되나요? 평균 답변이 뭐였을까요? 2.3개예요. 일주일이 7일인데 그 중에 딱 2.3개만 내 선택이었다는 거죠. 나머지는 전부 해야 하는 것, 하지 않으면 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이게 현대인의 삶이에요. 끌려가는 인생이죠. 그래서 영화 속 단종의 마지막 선택이 그렇게 강렬했던 거예요. 모든 걸 빼앗긴 소년이 마지막 순간만큼은 자기 뜻대로 했으니까요.
나는 끌려가서 죽지 않는다. 나는 내가 선택해서 간다. 옥스퍼드 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존엄성은 선택에서 나온다. 아무리 작은 선택이라도 그게 내 것이라면 나는 인간이다. 극장에서 당신이 소름 돋았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당신 뇌가 알아챈 거예요. 저 소녀는 마지막까지 인간이었구나. 나는 지금 인간인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얼마나 당신 인생의 주인인가요? 아니면 남이 쓴 각본의 배우인가요? 천만 관객이 극장을 찾은 세 번째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는 단종의 비극을 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인공으로 사는 법을 목격한 거예요. 모든 걸 잃어도 마지막 한 가지만은 지킬 수 있다는 걸요. 바로 선택권이요. 이게 바로 3단계의 핵심입니다. 천만이 목격한 건 죽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빛났던 존엄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뭘 발견했죠? 1단계에서 당신은 단종이 아니라 버림받은 나를 울었고요. 2단계에서 당신은 조건 없는 관계를 갈망했고요. 3단계에서 당신은 선택권을 되찾고 싶었어요. 그럼 이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왜 하필 영화관이었을까요? 집에서 넷플릭스로 봐도 되잖아요. 훨씬 편하고 저렴하고 일시정지도 되는데요. 근데 1,000만 명이 돈 내고 시간 내서 극장을 찾았어요. 여기 엄청난 심리학 비밀이 숨어 있어요. 하버드 의대 정신과에서 연구한 집단 치유 효과라는 게 있어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함께 감정을 느낄 때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측정했어요. 결과가 뭐였을까요? 혼자 울 때보다 함께 울 때 뇌의 편도체 활동이 40% 더 빨리 진정됐어요. 편도체가 뭐냐고요? 불안과 공포를 담당하는 뇌 부위예요. 다시 말하면요. 같이 울면 불안이 더 빨리 사라진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인간의 뇌는 아직도 원시시대 방식으로 작동하거든요. 원시시대에 혼자 우는 건 위험했어요. 저 사람 약하네, 공격하자라는 신호였죠. 근데 무리가 함께 울면요. 우리 모두 슬픈 일을 겪었구나. 우리는 하나야 라는 신호예요. 뇌는 이걸 안전이라고 받아들여요. 극장을 생각해봐요. 불이 꺼지고 수백 명이 같은 스크린을 보고 동시에 같은 장면에서 눈물을 흘려요. 옆자리 모르는 사람도 울고 앞자리 사람도 코를 훌쩍이고 뒷자리에서도 휴지 꺼내는 소리가 들려요. 그 순간 당신 뇌가 뭘 느꼈을까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스탠퍼드 심리학과 교수 브라운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이 치유되는 가장 강력한 순간은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라는 걸 깨달을 때다. 2026년 지금 이 시대를 봐요. 우리는 SNS로 연결돼 있지만 실제로는 혼자예요. 각자 방에 앉아서 휴대폰만 보죠. 옆집 사람 이름도 몰라요. 힘들어도 말 못해요. 나만 힘든가 싶어서요. 실패해도 숨겨요. 그러다 보니 모두가 외로워요. 혼자 앓고 있는 거죠. 근데 극장은 달랐어요. 어둠 속에서 익명으로 마음껏 울 수 있었어요. 옆 사람 눈치 안 봐도 돼요. 다들 스크린만 보고 있으니까요. MIT 사회심리학 연구팀이 발견한 게 있어요. 사람들은 익명의 집단 속에서 더 솔직한 감정을 드러낸다고 해요. 왜냐고요? 판단받지 않을 거라는 안정감 때문이에요. 극장이 딱 그랬어요. 당신이 얼마나 우는지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다들 자기 눈물로 바쁘니까요. 그래서 마음껏 울 수 있었던 거예요. 평소에는 참았던 눈물을 억눌렀던 감정을 쏟아낸 거죠. UCLA 신경과학연구소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슬픈 영화를 보여줬어요. 한 그룹은 혼자 봤고 다른 그룹은 여러 명이 함께 봤어요. 영화 끝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측정했어요. 결과가 뭐였을까요? 혼자 본 사람들은 코르티솔이 그대로였어요. 슬프긴 한데 해소가 안 된 거죠. 근데 함께 본 사람들은요? 코르티솔이 뚝 떨어졌어요. 심지어 서로 말도 안 했는데요. 그냥 같은 공간에서 같은 감정을 느꼈다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극장의 힘이에요. 영화관은 그냥 영화 보는 곳이 아니었어요. 거기는 현대인의 집단 상담소였던 거죠. 1,000만 명이 돈 내고 치료받으러 간 거예요. 영화표가 아니라 치료비를 낸 거죠. 그리고 효과가 있었어요. 영화 끝나고 나올 때 뭔가 후련하지 않았나요? 가슴이 뚫리는 것 같지 않았나요? 그건 착각이 아니에요. 진짜 치유된 거예요.
당신 안에 쌓여있던 감정 쓰레기를 극장이라는 공간에서 수백 명과 함께 안전하게 비운 거예요. 이게 바로 4단계의 핵심입니다. 영화관은 스크린이 아니라 치유의 공간이었어요. 1000만 명이 함께 울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한 거죠. 자, 마지막 단계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발견한 것들 정리해볼까요? 당신은 버림받은 자신을 울었고, 조건 없는 관계를 갈망했고, 선택권을 되찾고 싶었어요. 그리고 극장에서 함께 울며 치유받았죠. 근데 말이죠. 영화는 끝났어요. 극장 불이 켜졌고 당신은 다시 현실로 돌아왔어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스탠퍼드 심리학과에서 영화 관객 5,000명을 추적 조사했어요. 감동적인 영화를 본 사람들이 일주일 뒤에 어떻게 변했는지 봤어요. 결과가 뭐였을까요? 92%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영화관에서 울고 감동받았는데 일주일 뒤엔 원래대로 돌아가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MIT 뇌과학 연구팀이 답을 찾았어요. 감정적 경험은 편도체에 저장되고 실천은 전두엽이 담당하는데요. 이 둘이 서로 안 통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감동받는 것과 행동하는 건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도 지금 이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여기 구체적인 방법 알려드릴게요. UCLA 행동심리학과에서 검증된 3초 실천 코드예요. 첫 번째 코드, 버림받은 나에게 편지 쓰기. 영화 보면서 떠올랐던 그 순간 기억나죠? 혼자였던 그때, 외로웠던 그 시간. 지금 당장 종이 한 장 꺼내봐요. 그때의 나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딱 3줄만요. 두 번째 코드, 조건 없는 관계 점검하기. 지금 휴대폰 꺼내봐요. 연락처 쭉 내려가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망해도 연락할까? 내가 실패해도 옆에 있어줄까? 솔직하게 체크해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오늘 당장 연락하세요. 세 번째 코드, 하루 한 가지 내 선택 만들기. 오늘 하루 중에 딱 한 가지만 진짜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을 정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남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정한다는 거예요. MIT 신경과학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자기 선택을 한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30% 감소했어요. 이 3가지 코드, 거창하지 않죠? 딱 3분이면 돼요. 근데 이 3분이 당신 뇌를 바꿔요. 왜냐고요? 뇌는 반복으로 학습하거든요. 하루 3분, 일주일만 해봐요. 그럼 당신 뇌가 알아차려요. 아, 나도 주인공이 될 수 있구나. 나도 선택할 수 있구나. 1000만 관객이 극장을 나서면서 뭘 가져갔을까요? 진짜 가치 있는 건 이거예요. 나는 버림받아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에게도 조건 없이 사랑할 사람이 필요해.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야. 이 깨달음이에요. 근데 깨달음만으로는 부족해요. 행동해야 돼요. 영화 속 단종은 마지막 순간 선택했어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극장 밖 현실에서 오늘부터 당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버림받은 나를 안아주고 진짜 관계를 만들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거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죠.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 한 편을 보며 1000만 명이 왜 울었는지, 그 눈물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였는지 찾아냈어요. 정리해볼게요. 당신이 운 건 단종이 아니라 버림받은 나였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당신의 무의식 코드를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당신 인생의 주인으로 사세요. 무식 코드 였습니다.